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먼저 김지윤 박사님이 선택한 픽 알려주시죠. 네,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반가운 사람이요? 키워드를 보시죠. 누굴까요? 네, 바로 트럼프 회춘입니다. 아, 진짜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하루가 멀다 고 뉴스에 나왔던 네. 트럼프인데 반가운 거 맞고. 그런데 회춘을 했다고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어머나. 최근에 공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입니다. 아, 피부가 팽팽한데요. 그렇죠. 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은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힘들죠. 네, 그리고 또 남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는데요. 지난 네. 토요일 뉴욕에서는 민주당 출신 전 현직 대통령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9.11 테러 20주년 추모식이 열렸고 그렇죠. 또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도 다른 곳에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추모의 열풍 일던 이 시절. 그런데 트럼프는 안 보여요. 네, 여기 다른 어디죠? 곳에 있죠. 그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경기장에 나타났어요. 아니, 경기장에 왜 갔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아들과 함께 격투기 경기 해설에 나섭니다. 해설자로요? 그렇습니다. 네, 마침 전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진 후라 더욱 큰 관심을 받았죠. I think probably my easiest fight would be Joe Biden because I think he'd go down very, very quickly. 네. 다른 건 몰라도요. 네. 진짜 첫 장면만은 포토샵에 손을 좀 빌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데 9.11 테러 20주년 추모식 대신 격투기를 보러 갔다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격투기라든지 복싱을 아주 젊은 시절부터 좋아했어요. 그 말씀하신 그렇군요. 대로 이제 9.11 20주기였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건데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것도 이런 격투기장에 나타나서 같이 뭐 대중들하고 즐기는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저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막 열광을 했고 또 격투기라든지 복싱은 이 백인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이죠. 그래서 아마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투기장만 간 것은 아니고요. 뉴욕의 아하. 경찰서와 또 그 소방서에 방문해서 대원들을 격려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지지층이기도 합니다. 아. 그 자리에서도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을 비판하는 것도 있지 않았고요. 어김없이 비판을 했군요. 다 계산된 것이라면은 앞서 격투기장에서 바이든 얘기를 꺼내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뭐 바이든이 나와 붙으면 KO 당할 것이다. 이거는 뭐 그냥 격투기라기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9.11 테러 20주기 그 추모 영상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상당히 높인 바 있습니다. 네, 뭐라고 했을까요? This is the 20th year of this war and should have been a year of victory and honor and strength. Instead, Joe Biden and his inept administration surrendered in defeat. Do not fear, however, America will be made great again.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라. 저건 분명히 본인의 대선 유세 시절 구호였는데 설마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모든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일종의 그 몸풀기, 정치적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미 상하원 중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요. 네. 그리고 체니 그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반기를 좀 들다가 거기서 그 공화당 지도부에서 추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리고 지지층에서는 트럼프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제 네. 모든 것을 트럼프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이기도록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를 계속 보게 된다고요? 네, 뭐 또 최근에 이제 카불 공항 테러로 사망한 13명의 미군들의 유족들에게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대통령처럼. 지지자들에게는 아직도 대통령처럼 네.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아, 진짜? 네, 이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모든 행보가 이제 포석을 놓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젊어 보이는 그 사진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별 저 차이는 사진이요? 안 나거든요, 나이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어리고 젊고 아하. 에너지틱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참 언제 봐도 흥미로운 트럼프의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박정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요즘에 중국에서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충격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바로 소중한 피 같은 내 돈입니다. 피 같은 내 돈, 네. 이건 보통 드라마에서 잘 나오는 말이거든요. 우리 세계는 지금 키워드인 게 좀 의아한데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난 13일 헝다그룹 본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고. 한둘이 아닌데요. 파선서를 들은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러 온 건데요. 사장 입에서 말이 나왔는데 황당했습니다. 我确实这个5月31号赎回了我的恒大财富，原因是因为我家里有急事。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기업을 믿고 폭발하죠. 투자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주저앉아 있네요. 现换几单都可以骗我，骗的1分钱都没，给2套房都卖了，说在你们恒大买房，你们恒大是5块钱。 오죽하면 저렇게 바닥에 누워버렸겠습니까? 네. 真的把人救上来，这。 아, 피해자들이 정말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이 헝다그룹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는데 수익금을 주기는커녕 원금까지 찾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본사에 몰려가서 저렇게 시위하고 이게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이 나온 건데요. 예. 심지어 지난 14일엔 이 헝다그룹이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 파산설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헝다그룹이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이거 선분양을 했거든요. 여기에 150만 명이 잘못하면 자신의 아파트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피해 규모가 엄청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뭐 저도 소식을 듣고 좀 놀랐는데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소규모 분양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중국 내에서 부동산 기업 2위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도 확장을 해서 예. 금융, 헬스케어, 전기차는 물론 심지어는 이 축구단까지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제치고 중국 내에서 제1의 그런 부호가로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가 파산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저렇게 큰 기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일단 헝다그룹이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 때문인데요. 빚이 350조 원이나 돼요. 그러니까 35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 원이니까 이거 뭐 예산 엄청난 수준에, 빚을 네. 지고 있는데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한마디로 돌려막기, 여기서 빚을 내서 여기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거죠. 네. 중국이 또 이제 올해부터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도 지금 빈부 격차가 엄청난 것이 이제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은행별로 이제 대출을 비율을 40%로 제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대출된 돈을 빨리 갚아야 되고, 그리고 더 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방송에서 좀 다뤘습니다만 지도 가격이라고 해서 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을 이제 좀 네네. 낮게 정부가 정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이 된 집도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헝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주택을 하더라도 지금 뭐 충분한 현금을 확보를 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파산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큰 위기네요. 네, 중국 경제 취재를 정말 많이 갔었는데 부동산 기업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던 게요. 사실 부동산을 네. 경제 성장의 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네. 헐값에 뭐 이렇게 땅을 넘기고 기업들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집을 짓다 보니까 빈집이 늘어났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규제를 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이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네네. 그게 부동산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 오면서 저런 부실이 터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국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 정부도 은행 대출을 막는다고 헝다그룹 같이 큰 기업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또 헝다그룹이 워낙 부채가 많다라는 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네. 부동산도 다 하락하게 되고 기업이 대출금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은행까지도 부실화랑 파산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도 이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에 나섰는데 지난 네. 14일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구조조정팀을 정부 내에서 만들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에 인수시키는 방안도 지금 이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아까 나온 개인들 그분들이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